drumroll please. 한국 기업의 혁신. 아시아 최초 구글 스타트업 매각 그리고 IPO까지 하신 여러모로 대단하신 분 연세 창업가 노정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기업가는 처음이에요, 저희. 그러니까요. 예. 이런 젊은 채널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영광이죠.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저희도 뭐 요즘 스타트업 롤플레잉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롤플레잉에 가깝죠. 저희 롤플레잉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님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저도 이제 VC에서 일했으니까 네. 한국 스타트업 조금 저도 맛보긴 했거든요. 그 씬에 대해서. 근데 이제 워낙 예전부터 사실 1세대 창업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더 아니에요. 저보다 위에 선배님들 많이 계십니다. 아. 네. 네이버 뭐 카카오 만드신 그런 분들이 아. 1세대고요. 저는 2세대? 2세대. 돼야 되는데. 그럼 지금은 몇 세대까지 내려왔나요? 글쎄요. 지금은 4, 5세대 정도 4, 5세대. 되지 않을까요? 네. 한 7, 8년에 한 사이클씩 도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 어떻게 먼저 창업을 시작하신 계기부터 좀 그 당시에는 좀 창업이라는 게 훨씬 네. 더 사실 지금도 사실 대학교 가서 뭐 대기업 취직하고 이러는 게 워낙 정형화된 네네네. 루트다 보니까 그때는 더 창업을 한다라는 게 리스크 테이킹이 더 컸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창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막 어렸을 때부터 딱 짜진 라이프를 하고 그 부모님들도 많이 설계해주고 이러는데 사실 저희 나이 때만 하더라도 그냥 대학만 가면 부모님들이 모든 걸 다 놓을 때거든요. 대학 가면 좀 많이 놀고 또 사람들과 막 당구장이나 막 만화방이나 혹은 뭐 기숙사에서 밤새 이거 뭐 도박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놀던 시절이어서 이제 좀 자유로운 대학 생활이었어요. 제가 이제 94학번인데.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카이스트라는 학교에 다녔는데 그 학교는 전 교생이 다 기숙사에서 하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로웠는데 항상 이제 첫 계기가 무엇이 되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바뀌잖아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저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막 인터넷이 막 생기던 시대여가지고 94년이었으니까 학교에 인터넷이 들어와 있는 학교 몇 개 안 됐어요. 한 4-5개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기숙사 하나에 조그만한 그 터미널 막 그 녹색 화면에 모노 화면에 글자만 나오는 그런 터미널 한 3-4개가 있는 방이 2개 있고 이랬는데 그게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놀다 보니까 거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랑 친구 되고 예 그렇게 인터넷에 눈을 떴어요. 우와 모든 컴퓨터가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다가 이제 맨날 계시는 분이 해커셨는데 되게 잘하는 너무 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 나 좀 가르쳐줘 해가지고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해커는 뭐 누구의 개인 정보를 뭐 턴다든지 웹사이트에 뭐 디도스 공격을 날린다든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네. 그때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면 뭔가 뭐 천리안 뭐 이런 걸로 그냥 뭔가 초록색 이제 폰트로 뭔가 대화를 하는 좀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해커는 좀 어떤 걸 했을지가 궁금하네요. 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막 물려 있는 거였고요. 천리안이나 뭐 나우누리 같은 시스템들은 전화선으로 연결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렇죠. 네. 인터넷에도 다 접속 포인트들이 있었고 또 천리안뿐만 아니라 뭐 그 똑같은 조그만한 BBS 같은 거, BBS란 말 정말 오랜만인데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 근데 그런 게 다 유닉스라는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취약점을 알면 속칭 뭐 채팅방에서 일어나는 귓속말도 다 보이고 뭐 아름다운 여자분들 어디 수강 신청하는지 친구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들이 막 생기는 거니까 그런 재미 때문에 한 거죠. 네. 근데 테크 레전드들이 좀 이런 풋스테이 많은 것 같아요. 빌 게이츠 선생님도 대학 다닐 때 해킹해가지고 막 여자 본인이 맞아 똑같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니까 인터넷도 사람이 만든 유닉스 시스템, 막 커널부터 수많은 프로그램들 그 시스템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런 것들 되고 그게 네트워크랑 얽혀 있고 그러면 그것들 누군가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어 놨고 이러는데 그 시스템을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항상 그 안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예.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얻어서는 안 되는 권한들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어드민적인. 그렇죠. 저는 그 딱 그리고 이제 모뎀과 초록색 이거 했을 때 뭔가 그 친구분이 좀 몰피어스 느낌이고 네. 대표님이 좀 네오처럼 뭔가 맞아요. 이거에 눈을 떠서 자다가 뭐야 하고 하니까 이제 해커에 뭔가 눈을 그렇죠. 뜨는. 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 그렇게 많이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제 눈을 떠서 그때부터 좀 늦게 프로그래밍 짜는 것도 배우고 뭐 시스템도 배우고 사실 그게 너무 재밌어서
중간고사 내일 봐야 되는데 그걸 제끼고 C에서 포인터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아, 어셈블러 언어는 이렇게 돼 있구나. 시스템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져 있구나. 그래서 그 유닉스 시스템에 들어있는 C 코드들 막 읽어보는 재미 때문에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게 소위 저의 일만 시간이었어요. 학부 1학년, 2학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미친 듯이 그것만 바라보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30년 전인데 지금도 저한테 그냥 C 컴파일러랑 그다음에 이제 매뉴얼 페이지 주고 하면은 타닥타닥 뭐든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한 2년 하던 시절. 예. 아 근데 그거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표현해 네. 주셨는데 제가 생각엔 좀 아닌 것 같은 게 그 지금도 사실 카이스트 가면 뭐 AI라든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막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막 환장하는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모이잖아요. 뭐 카이스트나 뭐 이런 공대들. 근데 사실 이게 전형적인 파운더, 뭐 테크 파운더 이런 거의 스토리인 것 같은데 그런 거에 그냥 끌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에 먼저 뭔가 저거 멋있어 보이는데 내가 해야지.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땐 대표님이 이거를 선택한 것 같거든요. 뭔가 끌림 같은 거를.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이따가 왜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까라는 부분의 이야기랑 지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어마어마하게 혼내셨거든요. 예. 1학년, 2학년 때 그럼 성적표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학사 경고 맞고 막 이러면은 부모님이 얘 공부 안 하고 놀고 있구나 아니까 뭐 구두 던지시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저희 집에도 당연히 일어나는데 거기에 너무 빠져 있다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살짝 무슨 해킹 사건 같은 게 있어서 한번 전설의 카이스트 포항공대 해킹 사건. 네네 뭐 전설까지는 아닌데 어쨌건 저에겐 재밌었던 일인데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사건이었던 게 생겨가지고 이게 좀 어떤 사건인지 조금 브리핑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냥 카이스트에 그 아까 저에게 해킹을 가르쳤던 그런 선배와 이제 전설적인 그런 선배들이 모여 있는 서클이 있는데 그 서클에 이제 저도 이제 가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뭐라고요? 좋지 않은 일들도 재미로 가끔 하죠. 생각해보세요. 18살, 19살인데 만으로. 예. 그때 재미 말고 뭐 다른 거 별로 없잖아요. 도파민 추구형 최대 시절이죠. 굉장히 동물적이죠. 그렇죠. 예, 그냥 순수히 재미와 그냥 호승심과 뭐 그런 하는 그런 마인드로 내가 저 시스템 해킹해가지고 제가 땄어란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정복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고 프론티어 쿠스라는 동아리. 맞아요. 네. 그 저희 어떤 선배가 카이스트 언더빌트 소사이어리라고 계속 언더빌트. 네. 와. 근데 이제 전부 뭐죠? 그 성적들이 안 좋아서 카이스트 언더스코어드 스튜던트. 네. 우리는 평점 2.0 넘으면 강제 탈퇴당한다고 막. 예, 뭐 그런 낭만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어요. 낭만적이다 진짜.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은 낭만이 지배해도 되는 게 사실은 대학만 졸업해도 할 일이 있었던 시기였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돌던 시기였는데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면 3학년 때 어쨌건 제가 그런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 뭐 어디도 가고 뭐 재판도 받고 뭐 또 하고 학교에서 무기징역도 받고 막 이러던 때였어요. 대표님이요? 20살 때. 네. 30년 전이라서 이제 상상이 안 되지만. 유치장 신세까지. 오. 네. 갔었어요. 유치장이 아니라 쿠스 회장님. 서울구치소였는데. 네. 서울 구치소. 예. 맞아요. 재판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개 정확히 한 거는 그 포항 공대 시스템을 딴 건가요? 전산 라이벌리가 시스템의 비밀번호 전산 자료가 삭제. 모든 전산 자료가 모든 것까지. 와이프 하우스. 네네네. 잘못한 거죠. 지금은 웃기게 할 수 있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사실 이제 저기 그 포항공대 분들이랑 다 친하고 심지어 그 서클에 계셨던 분이랑도 이제 친하고 뭐 저랑 같이 일도 하고. VC 가면 다 포항공대 카이스트 다 있거든요. 예. 포항공대 분한테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저때 낭만이 근데 확실히 있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는 저도 부모님이 저에게 끊임없는 어떤 기대치를 투영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는 후로 저희 부모님이 저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네. 창업 빌드업의 시작이군요. 예. 제발 사고만 치지 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데 감옥 가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이런 일만 안 하면 뭐든 해도 돼라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를 확 내려놓는 게 어떤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 뒤로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30년을 살았어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회사를 몇 번을 하고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하는데 뭐 평균으로 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횟수에 성공을 했는데 뭐 액수로 치면 현저히 작겠지만 한 5번째 회사를 창업할 때 저희 부모님이 처음으로 그래 해봐라라고 하셨어요. IPO와 구글 매각까지 다 했는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지만 5번째는 해봐라. 네. 모든 변화에 다 놓으라고 하셨거든요. 야, 여기서 해서 큰 회사 가서 하면 되지. 뭐하러 그런 어려운 일에 하지 마. 그리고 그럼 큰 회사 갔어. 그럼 여기서 편하게 했었어야지. 뭐하러 창업하려고 하지 마. 그럼 창업한 회사 팔고 다른 거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만드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걸 하려 하지 마. 네, 다 모든 게 노였는데 한 4번 5번째 되니까 야, 이번엔 정말 잘해봐라라고 그때 처음으로 억셉트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러한 어떤 기대를 투영하시거든요. 많은 걸 특히 미국과 다르게 많은 걸 희생해서 자식들에게 약간은 자원을 과투입하고 그리고 굉장히 헌신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자식들이 못했던 거를 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선택들을 못하는 구조가 이제 선택안들이 계속 좁아지는 거. 그게 이제 저는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뭔가 좀 우리는 젊으니까 뭔가 이걸 매각을 해가지고 뭐 전설을 만들고 몇천억에 매각하고 싶어 이런 큰 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어쨌든 그게 굉장히 고된 길이잖아요. 창업을 맞아. 한다고 뭐 매각을 하고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냥 네. 편안하게 뭐 이 아이가 회사에 들어가서 편하게 월급 받으면서 약간 좀 순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이. 그러니까 그렇죠. 구김살이 없이.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또 세대가 지나면서 많이 쌓였고 또 스타트업 해가지고 뭐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사회에 보여준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은 스타트업 할게요라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커리어로 자리 잡았으니까 뭐 저는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대표님 맞아요. 커리어를 딱 처음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제 생각에는 뭔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매각을 했어. 구글까지는 아니더라도 매각을 하면은 뭐 내가 몇백억 몇천억을 벌었으면은 그 돈으로 나는 그냥 뭐 태국 가서 살거나 네네. 그냥 뭐 레저하고 네네. 이럴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네네. 이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하시는 게 좀 원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아닌 무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제 주변에 뭐 진짜 작게 몇십억부터 뭐 몇백억, 몇천억, 심지어 뭐 빌리어너가 되신 뭐 선배님, 후배님들까지가 거의 다 이제 다 이 바닥에 있으면 서로를 아니까 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 사람들은 일 안 해도 되는데 왜 할까? 그쵸. 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한 2가지 정도 레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게 어느 정도 뭔가 먹고 사는 걸 떼고 어느 딱 단계에 가면은 이제 2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 나오거든요. 내가 몇 번째인지. 랭킹에서? 네. 창업가 랭킹.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거기서 내가 리더보드가 내 연봉 순위가 어디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 다음 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예. 저기는 저기 빌리어네요 형님들. 그 다음은 얼마 뭐 하신 분들 해가지고 뭐 금액과 인플루언스 레벨과 뭐 이런 명예. 것들 해가지고 명예화 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합쳐진 점수로 순위가 쫙 매겨져 있는 거죠. 그게 뭔가 그 게임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리더보드가 생기면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그냥 생겨요. 예. 그래서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인센티브로 작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레더로 오르기로 결심하고 아닌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난 이 정도면 오케이야? 그냥 묻힐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은퇴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건 선택의 문제니까.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는 그런 전자의 선택을 하신 분들이 계속 이거 해봤다 실패하고 저거 해봤다 성공하고 뭐 하면서 이제 그런 라운드들을 만들면서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저도 제 레더를 올리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젊었을 때는 욕구로 동작하는데 그 순수히 자기 안에서 생기는 어떤 재미라는 동인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더 크게 동작하는 것 같아요. 와, 이 세상이 내가 살아생전에 제가 이제 한 30대 중반 정도에 내 인생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큰 사건이 뭘까? 큰 사건에 내 인생을 놔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면서 이제 공부했던 거 2가지가 하나가 석유자원의 종말과
그 두 번째가 AI 출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0년, 11년 정도는 석유자원 종말에 막 빠져있을 때라서, 테슬라에 취직해야 되겠다. 라던 그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고. 근데 그때가 이제 막 더 쉐일, 이거 미국에서. 붐이네. 예, 붐이던 시절이고, 그 매장량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게 거꾸로 가기 시작했어요. 석유자원 종말보다, 그러니까 뭐, 돌이 없어서 석기 시작에 끝낸 거 아닌 것처럼, 예, 석유자원이 계속 늘어나네? 부존 석유자원이. 그래가지고, 야, 여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AI에, 사실 이제 구글에 다닐 때 봤던 것들도 있고, AI에 인생을 올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한 13년, 14년 정도에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막 그, 코딩도 2004년, 5년 정도까지는 안 했었는데, 이제 제가 회사에서 엔지니어가 아니라 무언가 이제 경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파워포인트라 엑셀로 더 많이 일을 하던 게 한 2004년부터 2014년 10년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이에 회사에 구글에도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 2014년 정도에 재활해야 되겠다. 다시 2003년 정도까지의 나. 엔지니어로서의 나, 빌더로서의 나, 뭐든 하면은 다 만들고 막 커널 프로그램도 짜보고, 야 C로 하면 나 뭐든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다시 돌아가야 되가 해서 한 14년부터 17년까지는 엔지니어로 재활했어요. 파이썬 하고 AI 당시에 하던 이론들도 다 짜보고, 그 뭐 앤드류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하시는 그런 커리큘럼 그것도 다 짜고, 뭐 논문 보면 논문도 다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17년 정도까지는 좀 재활을 했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18년부터 걔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 볼지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뭐 다 실패했죠. 그러면서 이 AI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재주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칼을 들고 있는데, AI 자체는 그죠. 네네. 그냥 엔지니어로서의 그 칼을 들고 있는데, 쟤들만큼의 컴퓨테이션이나 쟤들만큼의 돈이나 쟤들만큼의 그 탤런트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면 나는 좀 다른 걸 해야 되겠다. 항상 그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잘 보면 거기에 투자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 프리딕션이 맞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테슬라 주식 10년 전에 샀다고 그 사이에 안 팔았던 사람은 거기에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런 건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아무리 크게 먹어도 그거 10배, 20배 먹거든요. 예. 그죠. 근데 그걸로는 또 종잣돈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이었으면, 물론 20억이었으면 모르지만 맞아요, 그거는 인생을 못 바꿔요. 맞아요. 그래서 ETF도 뭔가 젊은이들이 이제 주식 공부하면서 워렌 버핏 얘기 듣고 ETF 무조건 해라. 그럼 해야 되는데 내가 전 재산이 5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제 1억 2천을 벌려면 75살에 그게 나오는 거야. 맞아요. 그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드를 한 번에 크게 만들 수 있는 베팅을 해야 되겠죠. 예. 누구는 코인 3배 선물에 베팅하기도 하지만 150배까지. 레버리지 3X. 예. 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네트워크도 있고 머리가 좀 도는 사람이라면 이제 당연히 산업을 만드는 것만이 내가 부를 한 번에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돼서 그럼 내가 뭘 할까라고 하면 세상이 가는 방향에 어떤 이 산업들이 쭉 있을 거죠. 근데 거기서 내 거가 아닌 것들을 지워나가면 이건 구글 거, 이건 메타 거, 이건 누구 거, 몇 개는 진짜 굵직한 거 지워져요. 그럼 이제 이 아래 내가 해볼 만한 것들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사이에서 고르면 그것들이 소위 그 당시의 시기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에이 그런 거 안 돼 라고들 얘기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좋은 사업 아이디어는 내가 볼 땐 당연한데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뭐 하다 보면은 이제 소위 신념이란 게 생긴다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도 계속 쌓이다 보면 난 이걸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라고 머릿속에서 막 종이 막 땡땡땡땡 울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신념을 갖고 이제 창업전선에 나가는 거죠. 왜냐면 그래도 누구는 1년 만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년 정도는
짧게는 3년에서 10년 정도는 한 방향으로 밀어야 이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시기여서 예,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 성공한 이야기들만 듣기 때문에 그게 나도 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중요한 이야기는 그 사람이 성공하기 전 시작에서부터 성공하기 전까지에 이렇게 있거든요. 구글이나 메타도 주식 그래프들이 지금 보면 이렇지만 그거를 그냥 연 단위로 계속 줄여보면 이렇게 평지로 보이는 단계도 마이크로한 이런 게 있거든요. 다. 그렇죠. 예, 그럼 그 사이에 밸류가 다 모여 있는 거니까 예, 고기를 봐야 되는 거죠. 예, 이야기를 하다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이제 다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럼 내가 뭘 할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찾는 과정들이 다 있는 거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난 이걸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너는 AI 회사 안 하고 왜 갑자기 화장품 회사 했어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건 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연쇄 창업가가 저는 성공 스토리도 너무 재밌지만 실패를 한 것도 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실패에 있어서 뭔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점은 뭔가를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이거를 뭔가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네. 뭐 아무리 누가 아니라고 해도 밀어붙여라 하는 사람들도 네.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간 보고 볼드 해라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실패라는 거는 뭔가 좀 저는 어느 정도는 이게 이거는 뭔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도 그러한 회사가 뭔가 성공을 했어. 얘가 창업을 한 다음에 3년 있다가 어떤 아이템이 터져가지고 매각을 했던지 아니면 IPO를 했던지 혹은 5년 걸려서 IPO를 했던지 큰 성공을 한번 하면 사람들은 그 스토리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실패 때문에 생긴 한 번에 째순 거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앞에 얘가 쌓아왔던 어떤 실패들이 어떻게 누적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누가 창업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혹은 회사가 창업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기해보면 그냥 바로 알아요. 얘는 쌓인 게 있는지, 그냥 회사 놀이만 했는지, 아니면 진짜 회사를 했는지 몇 개 질문해보면 바로 알거든요.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트위치라는 회사 창업해가지고 네. 회사 이제 아마존에 팔았던 트위치가 뭔지 아시잖아요. 네네. 게임 방송 해가지고 했었던 그 마이클 시벨이라는 아저씨가 Y 컴비네이터 그 방송에 나와서 하셨던 얘기인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이거네라고 똑같이 좀 동감을 했던 게 자기가 사람들은 그 트위치를 갑자기 그냥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그냥 하루 만에 오버나이트 석세스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앞에 20개의 처절한 실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해봤는데 안 돼. 이거 해봤는데 안 돼. 이거 해봤는데 안 돼. 이거 해봤는데 안 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딱 클릭하는 순간이 오고 저걸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다른 회사들은 저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거 어떻게 하지? 라고 아무 생각이 없던 그런 시절인데 자기는 그 수많은 실패들에 이건 여기서 이만큼 가져오고 이만큼 가져오고 이만큼 가져오고 코드 덩어리가 됐던 혹은 비즈니스 전략이 되었건 그게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순간 만들어서 그 마켓의 어떤 요구에 응할 수 있었고 그 운을 자기가 잡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들도 좋은 회사들을 고를 때 이 사람이 가져오는 사업 계획서대로 될 거란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냥 이 친구가 마켓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느냐라는 그거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저거 하다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사업 하시려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된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은 어떤 일 때문에 그게 안 될지 얘기 한번 해줘 보실래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도 없는 경우의 수와 상상들을 해보고 저희는 이제 그 에메랄드 캐슬에 갔다 왔냐 아니면은 그냥 안 갔다 왔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메랄드 캐슬. 네. 자기만의 꿈꾸는 미래의 그 캐슬에 가본 사람은 1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혼자.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될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고요. 근데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미 저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뭐 학계에서는 저런 게 리포팅되고 있고 모르는 게 없어요. 예. 이런 사람이면은 행여 그 사람이 현재 보고 있는 시장의 포인트가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거 당연히 볼 거고 이 사람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이템 불문 그 사람한테 그냥 책을 쓰면 돼요. 투자하면 돼요. 그럼 언젠간 성공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찾기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면에 그냥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서라든지 아니면은 컨설팅을 비하하는 바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레벨에서 작게 해가지고 보고 뭔가 똑똑하게 레포트가, 하는 그런 느낌 하면은 그 몇 개의 블랙 포인트 이상의 이야기 이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 바로 알아요. 예. 얘는 준비된 창업가인지 아니면 그냥 떠밀려온 창업가인지. 예. 그리고 그 뭔가 선생님이 보시기에 뭔가 인정할 정도의 레벨로 가려면은 근데 그거는 뭔가 한 번에 그냥 되는 뎁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계속 해오다가 뭔가 실패, 성공, 실패 이렇게 하다가 그 경험치랑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는 뭔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그 과정은 사실은 뭐 AI 시대고 뭐고 대단히 인간적인 과정으로 다시 다 회귀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제 이거 뭐 어쨌든 저는 누구 인생을 보면서 야 이래라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스티브 잡스가 그 어디죠? 그 스탠포드 뭐 강연했을 때? 예, 그 스피치 했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얘기했었던 거 다 모두가 다 한번 봤는데 지금의 젊은 세대 분들은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들은 다 커넥팅 더 다시더라. 근데 이 결정적인 그 닷들이 연결되는 것들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요 닷은 앞으로 봐서는 이 forward looking으로는 안 보이더라. 지나 보니 예, 항상 그냥 in hindsight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나 보니 그게 나의 인생의 닷이었구나라고 뒤로만 보인다라는 와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인생에 닷이 뭐가 될지 모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하면서 네가 하고 싶어하는 너의 인생의 목표를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someone else's dream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영어 많이 쓴다고 사람들이 되게 욕하는데 그 원문들의 강렬한 느낌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아무래도 다르죠.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이것도 역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스탠포드에 가서 그 졸업식인가 어딘가에서 또 강연했었던 건데 똑같은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이어 익스펙테이션을 가진 사람들은 로우 리질리언스를 가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블렛으로 사업 계획서를 써오는 사람과 진짜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과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내가 학교도 잘 나왔어. 나 집안도 좋아. 나 어디 학교도 있고 뭐 어디 아는 형님도 있어. 형님도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익스펙테이션이 높아.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창업 가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익스펙테이션이 낮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은 이 스팬이 굉장히 짧아요. 왜냐면 그렇게 깊게 안 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난 대단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젠슨이 그 다음 얘기로 하는 게 그거예요. 보통 위대함은 greatness는 어디서 나오냐면 캐릭터에서 나온다. 어떤 사람의 캐릭터에서 나오는데 그 캐릭터는 어디서 나오냐? 그 사람의 스마트함에서 나오는 건 전혀 아니다. 똑똑함은 그거의 원천이 아니다. 뭐냐? 걔가 얼마만큼의 고통을 겪었는지에서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캐릭터가 이 모든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제가 아까 그 에메랄드 캐슬에 가봤던 앙트로프로뇨 그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Stay Hungry, Stay Foolish의 젠슨 버전은 그거였어. 그냥 I wish upon 그러면서 You guys has ample doses of pain and suffering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고생 좀 해라. 맞아요. 예. 이게 너네들한테 축복의 말로 해줘야 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얼마만큼의 고통과 서퍼링과 페인에 노출됐냐랑 또 동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I 시대고 뭐고, 뭐 모델이 다 해주고 뭐 하고 하더라도 인간의 영역으로 이제 계속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발현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여전히 계속 강하게 남는 거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길이잖아요. 그쵸. 예, 어마어마하게 힘든 길이에요. 남들은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뭔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나도 저렇게 되려고 영상 클릭했는데 맞아. 이제 뭐 맞아 길을 확 죽이는 계속 거. 맞아라 클릭하면서 나 성공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건 또 뭐지? 얘기가 참 많은데. 왜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겨우 한국 나이로 50 됐고, 예. 제가 막 어떤 누군가의 인생에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저도 제 앞가림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한 70쯤 되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얘기할 때 저보다 훨씬 위대한 분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가져와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이제 뭐랑 연결돼 있냐면, 피터 띠엘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피터 띠엘 선생님. 네. 띠엘 네. 선생님. 네. 제로 투 원. 네. 예. 유명한 책이죠. 제로 투 원 유명한 책이잖아요. 뭐 중요한 내용들 많은데, 예. 멍청한 애들이 가가지고 경쟁이란 걸 하고, 예. 똑똑한 애들은 독점 사업을 만든다. 그죠? 그럼 독점 사업은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남보다 빨리 마켓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 시장을 창출해갖고 키운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없는 시장을 만들어야지. 맞아요. 근데 없는 시장을 진짜 생으로 키우는 거 정말 힘들어요. 어느 정도 세상에 가는 방향이랑 또 타이밍상 맞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니즈도 있어야 되고, 뭐 시장도 좀 있어야 되고, 절묘하게 균형이 잡혔을 때 걔가 성공하는 거지. 그냥 그게 안 맞으면은 사실은 지금의 뭐 음악 하시니까 음악의 어떤 전반적인 큰 장르가 있는데 그게 아닌 판소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아 있어야 되는데 요것들을 해서 제로 투 원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 얘기를 해요, 다시. 그래서 그 책에는 안 써놨는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서울에 왔을 때 강연하셨던 내용 중에 그 얘기를 해요. 왜 실리콘밸리의 위대한 성공한 창업가들 마크 서커버그나 레리 페이지나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그 탑스쿨 MBA 출신이 아니냐. 왜 탑 컨설팅 펌의 파트너 출신이 아니냐. 네. 그냥 답 찾기 게임이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제일 잘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뭐를 하냐면 그 일론 머스크나 그 마크 저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이 약간 다 경증의 아스퍼거 신드롬 환자. ASD가 예. 많죠. 네. NPC 방이 떠오르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누가 자기가 이렇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종의 에메랄드 캐슬이 생기면 누가 옆에서 와서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자기 길을 가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되게 소셜 지수가 높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레벨의 커미트먼트가 없는 사람들은 사업계획서 그 당시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썼어도 어디 유명한 벤처 캐피탈에 피칭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보다 훨씬 더 명망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피드백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표정을 읽어요. 이 포인트 먹히는구나, 이 포인트 안 먹히는구나 하면서 그 당시에 소위 어떤 소셜 노움이라고 그래야 되나? 게이트키퍼들한테 뭔가 맞추게 되는. 그 당시에 이제 주류의 오피니언들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 계획이 무난해지고 누가 들어도 좋은 사업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만의 어떤 유니크함을 놓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업이 가면서 계속 성장 위주로 뭐 하고 다른 회사가 하니까 뭐 하면서 그래서 끊임없는 경쟁 영역으로 계속 들어가요. 근데 그러지 않은 회사들은 프리치다 진짜. 네, 이거 오는 거지. 그죠? 이 로직은 근데 진짜 뭐 비단 뭐 사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되게 적용이 많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단성도 뭔가 많이 맞아요. 하게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AI가 모든 걸 다 해주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결국 세상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도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는 어떤 사람의 틀을 통해서 세상에 내보이게 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나 화성에 갈 거야
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저 로켓가 안 날아갔을 거잖아요. 그렇죠. 나 FSD를 해야 되겠어라는 그 의지를 10년 동안 발휘하지 않았으면 안 생겼을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 정도 레벨에 좀 어느 정도는 딜루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스퍼거 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뭔가 똑똑하게 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책을 읽어가지고 똑똑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랑 내가 인간 커뮤니케이션 뭐 스킬을 뭐 키워가지고 뭐 골프를 배워가지고 투자를 유치해야지 이런 레벨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네. 진짜 뭐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내 길을 믿고 내 길을 가는 거. 에메랄드 캐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근데 그거는 이게 뭔가 후천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라는 갑자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는 그냥 뭔가 갖고 태어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모든 것들의 합이겠죠. 어려서부터 그러한 가치관을 배워온 사람과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또 예제를 들어서 미안한데 미국에 그 퓨 리서치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의 되물림 지수가 얼만큼 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사회의 건강함을 측정하는 그 중요한 지표잖아요. 우리는 다 부모가 부자니까 그 부자가 물려준 돈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부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오래된 통계예요. 거의 20년 전 통계라서 지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 해보면 돈을 물려주는 거의 요소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뭐 너무 당연하겠지만 부모가 물려주는 애티튜드의 요소가 40% 이상. 철학 같은 거. 네. 그다음에 나머지 한 30-40%는 부모가 물려주는 소셜 네트워크. 진짜 돈을 물려주는 건 있는 30% 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물려받는 거죠. 야,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넌 이렇게 해야 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뭐 하는 거야. 거기서 물러서면 안 돼. 가서 죽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물려받으면서 자란 아이와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25살이 된 사람이랑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는 건 맞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어떠한 시기든 선생님을 만나요. 다. 예. 그죠? 네. 저도 사실 감옥 가서 만난 선생님도 있고 예. 내 터미널실에서 옆에 만난 선생님이 있고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 경영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줬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만나면서 계기가 생기거든요. 바뀌게 되는. 네. 그러니까 언제 시작하느냐의 차이지 누구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영재교육을 받아서 위대함을 30살에 발현하기도 하지만 누구는 30살에 눈을 뜨기도 해요. 35세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계기를 만나기도 해요. 멘토의 중요성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뭐 어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니? 뭐 근데 저는 음악을 하니까 뭔가 당연히 더 작은 스케일이긴 하지만은 이 뭔가 사람들이 뭔가 음반을 냈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 근데 거기서 뭔가 폴드를 해가지고 그럼 멜론 차트를 듣고 비슷한 걸 복제해서 만들어야지가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뭔가 좀 지향해야 될 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제가 그거를 조금 덜 할 수 있었던 거는 전 팀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있는 팀?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내가 빠져 사는 거야. 이 음악이 정답인 세상에 저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네. 결과에 따르지 않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이 뭐 밴드가 있고 이러니까 조금 특수적인 것 같은데 창업가는 뭔가 내가 이거를 뭔가 정말 맘 터놓고 같이 믿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 왜냐면 창업가는 어쨌든 내가 혼자서 들수의 뿔처럼 밀고 가야 되는 거고 네. 내가 뭔가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도 내 직원한테 아니다. 나는 확신이 있어라고 뭔가 어떨 때는 뭐 거짓말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서 제가 이제 훌륭한 창업 팀을 보는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이 CEO 역할을 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똑똑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세상을 읽을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공부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창업가가 있어서 걔가 어떤 관점을 형성해요. 그 관점을 형성하면 살짝 또라이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옳다라고 믿는 것들이 생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따르는 양파 껍질 같은 조직이라고 전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 3-4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작게는 2명, 많게는 5명 정도의 단위 팀이 생겨난 어떤 팀이 있으면 이제 이 팀은 절대 안 망해요.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맥이 맞닿아 있어요. 혼자서 하는 거 대비 적어도 처음이 되는 그 어떤
그 중심이 되는 팀이 이렇게 한 작게는 3명에서 5명 단위로 생겨나면 여기는 정말 강력한 어떤 단위가 돼요. 그럼 제가 든 생각은 이게 대표님도 CEO시니까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예로 든 뭐 스티브 잡스, 뭐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네. 정말 대단한 기업가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최근에 뭘 봤는데 이 기업가들의 무슨 랭킹 같은 게 있어요. 뭐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뭐 이 사람은 소시오패스,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표자들이 특성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루틀레스함. 근데 이게 뭐 스티브 잡스는 어느 수준이었냐면 뭐 루틀레스 세비지인데 이 사람은 뭐 모랄리는 좀 뭐 잘 모르겠는 사람. 뭐 네. 그리고 그냥 진짜 사이코패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있더라고. 근데 네. 다 성공한 기업가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뭔가 CEO가 되고 싶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게 어느 정도 모랄을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 이게 네.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그 정도로 세비지가 돼야 되고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는 진짜 저성공 이거 진짜 막 경주마처럼 이거밖에 이런 사람이 돼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고민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근데 그게 발휘되는 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공통점을 그게 어떻게 발현되냐 그 전에 보면 결국은 그들이 머릿속에 꿈꾸는 에메랄드 캐슬이 있었던 거예요. 예, 스티브 잡스는 완벽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모양은 이래야 된다라는 조건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고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와 FSD 결합으로 모빌리티의 미래는 이래야 된다. 뭐죠 화성에 가는 멀티플래네터리 뭐 이런 것들로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있었으니까. 근데 그 목표의 강렬함과 그거에 대한 절박감이 표현되는 방식은 다 다른 거죠. 누구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걸로 나오고, 예. 누구는 연구실에 처박혀갖고 혼자 연구하면서 애들을 막 끌고 가는 걸로 나오고, 누구는 위대한 팀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걸로 나오고, 발현되는 스타일은 다 다르다고 봐요. 예. 근데 뭐가 옳으냐? 그건 그때그때 다른 거고, 그 사람들마다 그 컨텍스트에서 다 어떤 균형 감각을 발휘해야 되는 거 다른 거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배워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약간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다르게 발현되게 될 것 같아요. 잡스병이란 또 병이 있잖아요. 맞아요. 스타트업 씬에 네. 있는. 근데 뭐 그 현실은 있죠. 뭐 나 돈도 없고 뭣도 없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뭐 잡스처럼 하면 누가 있겠어요 옆에. 그렇죠. 예. 잡스랑 일론 머스크 옆에서 그걸 견디는 사람들은 그걸 견뎠을 때 생기는 자기의 돈이나 커리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은 거니까 다 단계에 따라서 발휘되어야 되는 리더십의 형태는 전부 다른 거지. 근데 준호 질문 조금 덧붙이자면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어쨌든 뭐 책에서 보나 동화에서 보나 좋은 사람, 뭐 도덕경에 나오는 뭐 좋은 리더, 정말 네. 뭐 이 사람에게 이 직원을 뭔가 사랑하고 막 이 사람의 뭐 경조사를 챙기고 이런 뭔가 부다 예수 예, 같은 부다 예수 같은 프레임워크가 있는 것 같은데 또 근데 성공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잡스, 일론 머스크 주변에서 견딘다라는 표현을 쓰신 게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뭔가 저는 근데 조금 더 그냥 좋은 사람 그런 아키타입적으로 좋은 사람에 조금 네.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 두 가지가 뭔가 결국에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건가? 뭔가 왜냐면 내가 생각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럼 내가 이 이미지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레벨에서는 내 툴로 내가 이 사람을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진짜 뭔가 존중하고 사랑을 하면은 이게 뭔가 카리스마나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가지고 뭔가 그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근데 어쨌건 그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막 약간 폭정에 가까운 리더십을 하더라도 누군가 그걸 견딘다면 그 견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거는 저는 사실 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정도의 관계가 아니면은 트레이드. 예. 약간의 다 인터레스트 얼라이먼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럼 그 인터레스트를 그 어떤 소위 이게 리얼리티 디스토션 필드라고 얘기하는 현실 왜곡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차이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좋은 사람 하면서 자기가 섬기며 끌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럴 만한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끌고 가도 사람들 오는 거고. 그거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 나는 누군가를 모델을 삼고 저 캐릭터를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잘못된 배움이죠. 방향성이 약간 그렇죠. 나는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가?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에서 좋은 거로 갖고 와갖고 내가 옳다고 믿는 건 이건데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얘기는 저는 솔직히 다 틀렸다고 봐요. 그건 언제나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컨텍스트냐에 따라서 달라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균형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예. 아, 저는 스티브 잡스 스타일로 해요. 저는 뭐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뭘 믿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근데 이제 그런 깊이가 것들은 결국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캐릭터나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니까 그걸 다 거쳐왔고 그만큼의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지. 그죠? 맞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을 때 뭘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지금 화려하게 와, 그 뭐 달에 가는 거 가지고 박수 치는 그걸 세계 1위 보면서 부자래 이러면서. 예, 그걸 보면서 일론 머스크처럼 살고 싶다라는 게 거긴 러닝이 없어요. 맞아요. 모발 이식 전 일론 머스크를 봐야 그렇죠. 돼요. 모발 이식 전에 일론 머스크와 사람들에게 득보로 불리던 애와 테슬라는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던 그때와 로켓 다 터져버려가지고 자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일론 머스크 그때가 그 회사의 밸류가 다 쌓이던 시기니까 우리는 그때의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배워야지. 지금 뭐 막 트위터 하면서 막 이렇게 소위 뭐죠? 약간 컨트로버시한 그런 것들도 만들면서 여포짓? 네. 그건 일론 머스크니까 할 수 있죠. 네, 너님이 하시면 그거는 뭐 아무도 안 보는 거죠. 이게 그 고기병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네. 이 그 뭔가 특히 시장과 사업을 쫓는 사람들과 너가 얘기했던 좀 더 그거에서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가지고 어떠한 종교적 아니면 그냥 이념적인 어떠한 퍼펙션을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확실한 괴리가 있는 것 같긴 해. 그리고 그거를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 집에서 뭐 가정에서 그런 거를 퍼폼하고 뭐 그냥 아빠로서 뭐 아니면 엄마로서 그런 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업은 또 다른 체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혼동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꼭 어떤 회사를 만드는 거나 아니 음악가로 성공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살아남는 거라든지 다 다르죠. 예. 다 컨텍스트가 다를 뿐이지 공통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 예. 우리 그 영화 마션에서 걔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루하루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고. 예. 근데 걔는 지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러한 위대한 목표가 일찍 셋업되는 사람과 늦게 셋업되는 사람의 저는 차이인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예. 모두가 다 뭔가 사업가의 삶이나 이런 리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쵸. 그냥 다 편하게 살다가 그냥 묻혀서 자기만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AI 때문에 그런 사회 시스템들이 지금 바뀌어 나가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아, 지금 그러면 계속해서 나오는 포인트가 제가 봤을 땐 파운더와 그 네네. 파운더 리스크. 맞아요. 이게 우리 계속 AI 얘기하려고 왔는데 창업 얘기만 다 해요. 근데 네. 엄청난 뭔가 엄청 기강이 많이 지혜가 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파운더 리스크를 어떻게 보시는지 뭐 지금 사실 가장 큰 테슬라 기업도 가장 큰 리스크가 파운더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론 머스크 이 사람 갖고 있는 컨트로버시와 뭐 이 네. 사람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리스크. 네. 그리고 뭐 스타트업도 다 마찬가지인 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파운더가 에메랄드 캐스트를 볼 줄 알고 그 팀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뭐 네. 이게 가장 큰 어떠한 AI 시대 안에서도 네. 정말 이 인간적인, 이 인류적인 그게 가장 큰 팩터인 것 같은데 네. 좀 대표님은 실제로 투자자도 많이 하시고 또 연쇄 창업을 하셨으니까 그 파운더의 가장 큰 퀄리티들 정말 제가 배우고 싶은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대표님 또 개인적으로 그거에 있어서 어떤 좋은 면들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제가 살짝 질문을 잘 캐치를 못한 것 같은데. 네. 네. 좋은 파운더의 퀄리티라고 좀. 네. 좋은 파운드의 퀄리티랑 안 좋은 파운드의 리스크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좋은 파운더의 퀄리티는 아까도 제가 뭐 캐릭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의 캐릭터, 지적 능력,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엄청 포괄적인 능력, 거네. 예. 그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나오는 이 사람이라는 거에서 그냥 나와요. 예. 소스. 예. 그냥 그 사람의 캐릭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는 이렇게
무슨 뭐 어디 평가표로 해갖고 이거 30% 이거 20% 뭐 20%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무엇을 메인으로 쓰고 무엇을 서브로 쓰는지가 다 달라요. 예, 왜냐하면 누구는 리더십을 메인으로 해서 기술과 뭐 이런 것들을 서브로 넣고 사람들한테 빌려오고 이런 걸로 구성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본인의 어떤 완벽한 그 기술적 우수성을 가지고 그걸로 붙이는 사람이 있고 해서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걸 메인 카테고리로 쓰고 나머지를 속성으로 처리하느냐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컨텍스트에 따라 또 다르다. 컨텍스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올려 뭐 누가 그러냐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의미는 없다고 보고. 그냥 맞아가면서 배우는 것밖에는 그렇죠. 답이 없구나. 맞아요. 근데 뭔가 좀 이런 거를 좀 궁금했던 이유가 그냥 이런 것 같아. 그냥 뭔가 쉽잖아요. 뭔가 이렇게 야 구글에 매각한 사람이 이런 거 하면은 성공할 수 있대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네. 쉬우니까 뭔가 좀 그런 답을 찾는 것 같거든요. 좋은 네. CEO 되는 법 이런 책을 뭐 읽는다든지. 네. 그런 책을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뭔가를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긁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와 결과의 혼동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CEO가 되는 거지. CEO가 되고 싶어서 내 열정이 뭐지?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게 되고 싶어서 나는 그걸 에이맨.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맞춰온 사람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 사업 계획서든 그때 시대에 맞는 투자받기 위한 블렛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뭐 팀이 무슨 막 명문대생과 뭐 어디 출신과 어디 출신으로 다 했어도 저는 그 회사 오래 못 간다고 보거든요. CEO의 삶도 진짜 고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 사람들은 뭔가 그냥 CEO가 되기로 뭔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CEO가 될 수밖에 없는 뭔가 사람들인 것 같은 느낌?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를 이루려면은 그냥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이런 길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AI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CEO의 삶으로 내몰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죠? 예. 크리에이터 CEO 삶으로 돼. 맞아요. 모두가 그냥 각자의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되는 세상으로 내몰리고 있어서 옛날에는 와서 도장만 찍어주고 집에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월급 주는 회사들이 이제 계속 없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까 그 얘기로 좀 돌아가서 그런 타이틀에 대해서 좀 그 CEO의 어떤 자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떠한 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몇 개의 그 뭐죠? 체크리스트. 선수 조건, 프리레쿼짓을 맞추면 나도 이제 그걸 할 수 있어라는 거는 아니다. 손가락을 보는 느낌. 그렇죠. 근데 내가 진짜 그 게임에서 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이냐, 그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그 안에서의 이 고통과 아까 얘기한 페인 앤 서퍼링을 충분히 하면 그것들은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그건 만들어지는 것들의 결과는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식 리더십이냐 스티브 잡스식 리더십이냐 뭐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가십으로 떠들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이 컨텐츠의 에너지 덴시티는 무지하게 낮아요.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예. 일론 머스크가 뭐 사생활이 문제가 있고 쟤가 막 사고를 쳐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주가 출렁거리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쟤는 진짜 화성에 갈까? 화성에 가기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 화성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제가 얘기한 타임프레임은 맞을까? 네.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는 그 외국에서는 좀 You got that dog in you 뭐 이런 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게 뭔가 그냥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걸로 좀 수렴한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어떠한 실패와 고난이 와도 나는 이루겠어라고 하는 그 안에 어떠한 뭐 증명해야 되는 그런 드라이브, 네. 동력 같은 거 그것이 원하냐 안 원하냐? 네. 그것이 결국에 모든 장벽에서 무너질 것인가 넘어갈 것인가의 판가름이 되는 맞아요. 퀄리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거 들으면 사람들이 또 그래 나는 원해야 돼 이러면서 동기부여 영상을 시청한다고. 네. 근데 그런 것도 나쁜 것만 아니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럼요. 저도 남의
뭐 맥킨지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들 카피하면서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시작했던 사람이고 처음에는 내 머릿속에 쌓인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한 번에 나와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알아야 돼요. 음. 예. 그러니까 다 카피하는 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뭐 해보고 그래서 머릿속에 충분한 양의 콘텐츠가 쌓이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뭔가 점프가 일어나는 거죠. 예. 머리에 쌓인 게 없는데 CU 수업만 백날 들어봐야 그 자리예요, 솔직히. 예. AI 학습이 그거 다 증명해주고 있어요. 모델 크기도 이만큼 커야 되고 데이터 퀄리티도 높아야 되고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의 컴퓨테이션을 투입해서 프리트레인을 걸어줘야 얘가 능력이 요만큼 딱 생기거든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으면 백날 뭘 해도 이건 진짜 그 뭐죠? 좀 뼈 때리는 얘기인데 CEO 수업하고 어디 가서 소셜 모임하고 뭐 하고 아무리 백날 해봐야 그냥 그 자리예요. 내 능력 이만큼 올라서야죠. 그래서 사실은 무겁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냥 미친 듯이 머리에 뭔가를 많이 넣어야 돼요.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뭐 해야지. 저기서 몇 개, 7개 요소를 갖추면 된대. 그 7개 요소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 손가락 끝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7개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고통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걷지 않으면서 왜 3배 레버리지 상품을 요구하냐. 그게 진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그렇네요. 제가 여기 그 대한민국에서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어떻게 하면 날로 먹을까를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예, 없어요, 그런 거. 알겠습니다.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예, 후반전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아직 AI 얘기 AI 얘기로 이제 AI 얘기로 가야 됩니다. 진짜 얘기가 근데 재밌어서 제가 딴 데서 안 하던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우,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저 근데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예. 네네. 그러면 연장전에서 뵙겠습니다. AI 감사합니다. 피스. SPNS 정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1번